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9년 간평사 경제학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는 보상 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가 바로 보상 수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보상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죠? 네, 그렇죠. 대체 효과만 나타낸 수요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 나타낸, 그렇죠? 왜 우리가 보상수요 곡선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까? 네, 먼저 간단한 유래를 말씀드리면, 자, 우선 첫 번째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어떤 x제에 대한 수요 함수가 있다라고 할게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x의 가격과 y의 가격과 뭐 소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싸진 거를 많이 선택하는 대체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는 y제 가격과 소득은 고정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x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목 소득은 그대로 있지만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실질 소득이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상제가 된다고 하면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x의 소비량이 또 증가하게 돼요. 자, 근데 순수한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소득 효과를 우리가 제거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효과를 제거하는 작업, 이걸 우리가 뭐라 얘기한다? 그래서 보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된 이 뜻은 바로 뭐냐면 실제 소득의 변화를 증가를 제거한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변화했을 때 나타내는 효과를 가격 효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가격 효과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대체 효과와 또 하나는 소득 효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사실 대체 효과만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체 효과만 이렇게 남겨놓고요. 소득 효과를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소득 효과를 제거하는 이 작업을 우리가 보상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보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소득 효과를 제거하고 대체 효과만 나타낸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상된 수요 곡선은 대체 효과만 나타낸 수요 곡선이고 소득 효과를 제거했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가격 효과랑 대체 효과랑 여기 보시면 소득 효과를 제거하고 대체 효과만 나타낸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가격 변화에서 대체 효과만 고려한, 네, 맞는 얘기입니다. 네,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 볼까요? 기펜제 보상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펜제든 정상제든 열등제든 기펜제는 열등제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보상 수요 곡선은 다 우하향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그렇죠? 우선 첫 번째 한번 그림으로 봐도 되고 설명으로 봐도 되는데 여기서는 설명만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X의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대체 효과는 네, 우선 싸진 거를 많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X의 소비량이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만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소득 효과라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재화가 만약에 실제 소득이 증가하잖아요. X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실제 소득이 여기 보시면 X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여기 구매 가능한 영역이 증가하게 돼요. 이걸 뭐라 그런다? 예, 실질 소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실제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때 X제가 만약에 정상제라고 하면 노말이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X의 소비량은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연결되면은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같이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X의 소비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만약에 X가 열등제라고 할게요. 열등제. 자, 열등제라고 하면 열등제는 뭐예요? 네,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열등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열등제이기 때문에 X의 소비량이 감소하는데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 효과랑 비교해 보면은 이게 미치는 화살표 방향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두 개 섞어서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대체 효과가 크냐 소득 효과가 크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대체 효과가 크게 되면은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크니까 X의 소비량이 증가하게 돼요. 사실 이거는 대체 효과는 다 진리인데 삐딱한 효과가 우리가
소득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난하게 우아형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큰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여기 보시면은 네, 이 하락하는 X의 소비량이 하락하는 효과가 더 크게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의 소비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열등제 중에서 이렇게 대치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큰 경우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X의 소비량이 가격이 하락할 때 소비량이 더 하락하게 되는, 원래 싸질 때 많이 소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수요의 법칙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가격 효과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 법칙의 예외지,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에 해당하는 여기 보시면 대치 효과만 나타나는 순수한 효과만 나타내는 경우는 사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펜제의 경우에도 보상 수요 곡선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치 효과만 나타내는 수요 곡선인데 그건 항상 우아형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답은 뭐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3번 볼까요? 소비자 잉여를 측정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소득 효과를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적절한 수요 개념이 되는 것이고, 자, 수직선 형태가 될 때 보상 수요 곡선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그림을 한번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X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요, 두 가지 효과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X라고 그러고 X의 가격이라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 볼게요. 뭐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X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효과가 대치 효과죠. 기억하시죠? 대치 효과. 그래서 순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이 대치 효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아형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힉스 보상 수요 곡선일 땐 우아형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거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삐딱선이 효과가 나타내는 요 소득 효과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소득 효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은 이 소득 효과에 의해서 여기 X의 소비량이 또 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소득 효과까지 나타낸 요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훨씬 더 완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일반적인 통상의 마샬의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상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치 효과만 나타내는 수요 곡선이고, 통상적인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대치 효과랑 소득 효과까지 같이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4번에 한번 보시면은요, 4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의 형태의 보상 수요 곡선이다 라는 얘기는 뭘까요?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래서 X의 가격이 P0였었는데 X의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할게요.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럼 대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대치 효과가 없는 거야. 그래서 X의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X 소비량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치 효과만 반영하는 그게 바로 이렇게 수요 곡선, 보상 수요 곡선인데 여기 대치 효과만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수직이 됐다라는 얘기는 힉스의 보상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이다라고 하면 X 가격이 하락했을 때 소비량이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직이 된다라고 하면 대치 효과는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대치 효과가 빵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가격 효과는 우리가 대치 효과랑 소득 효과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소득 효과의 합을 나타내는데, 자, 대치 효과가 빵이라고 해봅시다. 대치 효과가 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이게 수직이다라고 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랑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난이도가 좀 올라가게 되면 대치 효과는 항상 빵이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 얘기는 가격 효과 이꼴 우리가 소득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소득 효과가 빵이면 통상 수요 곡선과 예, 맞습니다. 여기 한번 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득 효과가 빵이다 라고 하면, 자, 여러분 가격 효과는 우리 대치 효과랑 계속 얘기하지만 소득 효과로 이렇게 구성된다고요. 소득 효과로 구성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소득 효과가 빵이다 이렇게 되면은, 소득 효과가 빵이면 얘가 빵이에요. 그렇죠? 얘가 빵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가격 효과는 대치 효과랑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치 효과만 나타내는 수요 곡선을 무슨 수요 곡선이다? 그렇죠. 얘가 보상 수요 곡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무슨 수요 곡선? 네, 통상의 보통의 수요 곡선 이렇게 된다고요.
두 개 차이는 뭐가 차이가 됩니까? 라고 하면 소득효과가 차이가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효과가 빵이 돼버리면 여기서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두 개 효과는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막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암기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사고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약간이라도 응용하는 문제가 되면은 못 풀게 됩니다. 요즘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암기하시기보다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쪽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할게요. 감사합니다.